제가 뭘 하고 살지 궁금해할까봐 그냥 그래서 요즘에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저희 전문 분야는 미술사랑 국문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끌리는 이유가 다 평준화된 서양이 되기 전에 우리의 것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런 조금은 발전된 근대 문물을 막 만났을 때의 그때의 지식인들의 태도와 그것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뭔가 되는 부분이 사실 좀 왜곡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게 되게 좀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를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이제 미술 쪽에서는 한국 추상화를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밀주의랑 순수주의가 뭔지 되게 궁금하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뭔가 이런 기계적인 측면? 테일러리즘이라고 하죠. 왜 우리 대량 생산주의 처음 나왔을 때 자동차 만들고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되게 좀 좋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하지만 좀 뭔가 비인간적이죠, 사실. 그래서 그런 기계 문명이 막 들어왔을 때 그런 뭐 슐러 작품 지금 보고 있는 거 그리고 찰스 스미스 작품 말세 듀샹도 이제 기계 문화를 많이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그다음에 순수주의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그때 우리나라에 크게 회고전이 열렸죠. 건축의 누구야? 맞다. 르코르부지에 아시죠? 건축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건축적인 측면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순수한 그런 전형적인 오브제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추상이 아니라 형태를 다시 가짐으로 해서 뒤로 가는 거죠. 좀 약간 퇴색했다고 저도 그렇게 보여지는 게 맞는데 조금 어쨌든 이분들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시대잖아요. 갑자기 나라가 막 기계 문명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좀 뭐 그리스 고전주의라든지 이런 평균율 같은 거를 이제 기계 문화와 그 부분이 기계의 그런 단순한 부분이 맞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계 문명 안에서 고전적인 측면을 질서를 찾음으로써 이제 회화의 그런 순수함을 찾으려고 한 그런 화파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그런 작가들한테 영향을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김환기라든지 론도, 한록 이런 분들 보면 기계 쪽인 측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일본어도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되게 막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컴퓨터를 하니까 눈이 라섹을 해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종이로 뽑아가지고 보는 게 그게 사실 아이패드가 되게 정리하는 게 편하다고 하는데 사실 저 동감하고 근데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런 거 그냥 이분 거 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박파랑 씨 이런 거 뽑아가지고 계속 봐요. 보면서 제가 저만의 생각? 이게 논문이 중요한 거는 저의 생각이 적어야 된다는 거죠. 남의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논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남의 거를 하면 안 되고 나의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논문을 쓸 때는 남의 거를 인용한다 하면 그 출처를 밝혀주고 그게 도둑질이 아니잖아요. 저는 살 때 모든 게 정정당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남 거 막 훔치고 이런 거 되게 좀 별로지 않아요? 되게 좀 못나 보이잖아요. 뭐가 얼마나 없었으면 그런 짓을 할까? 요즘에는 좀
추금기를 통해서 그 재담, 민담, 옛날에 막 넌센스 이렇게 불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듣고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때 시절이 어떤 농담과 어떤 재미와 어떤 그런 즐거운 얘기를 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들을 견뎠는지, 그 선조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흥이 많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도 다 좋아하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그런 코미디라는 그런 장르를 또 이렇게 개척하게 됐는지, 그게 사실은 공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추궁기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현대 대중가요가 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인기가 많은데 그 대중가요를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시초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근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을 통해서,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걸 직접적인 걸 통해서 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텐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나라한테 독자적인 우리나라 기본 최고 노래는 판소리인데 또 영향을 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또 우리한테 그런 부분이 연결이 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대중가요도 되게 인기가 많이 끌고 하는데, 그런 어떤 그런 예술적인 DNA 역사성? 물론 역사라는 것을 상정한다는 게 사실은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를 저도 사실 알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중가요도 그렇고 재단 민담도 코미디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연구를 할 분야들이 되게 많은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어려운 길이고, 알아주는 사람도 사실 좀 별로 없을 것 같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일이니까 제가 차근차근 해서, 저는 아무래도 근대 쪽을 계속 볼 것 같아요. 미술 쪽도 그렇고 앞으로 영과 국문학도 그렇고 해서 이제 계속 논문을 쓰든 이런 학회를 가서 발표를 하든 이런 식으로 살겠죠? 그래서 나름 좀 고급지게 살려고요.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즐거우면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현재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살고 저도 열심히 살고, 언젠가 우리 또 기회가 된다면 좋은 모습으로 또 발표를 해서 할게요. 이렇게 저도 SNS에서 더 소통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재밌는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5월 보내세요.